자, 우리가 이제 배울 단어는 2차 방정식이고요. 2차 방정식에서, 잠깐만. 자, 예비고 1, 공수 1에, 오늘과 내일에는 2차 방정식만 할 거예요. 알겠죠? 2차 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풀 줄 아는 게 일단 구체적인 목표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2차이면서 동시에 방정식이다 라고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지칭하는 것 자체는 2차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되는 게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분석이 우선적으로 돼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차수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2차란 얘기는 일단은 총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x 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계수 있죠? 그죠? 이 계수 자체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왜냐면 2차 자체의 계수가 존재를 해야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처음에 차수가 나왔다. 2차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반드시 얘부터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브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1차식과 2차식이 되었다면 뒤에서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식과 4차식까지 배워요. 그리고 5차식이 넘어가는 순간 5차 이상은 이 수분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 그거에 의해서 얘들은 항상 이제 4차 이하식만 다룰 건데 거기서의 차수 자체는 간단해요. 근이 몇 개다.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3차는 근이 몇 개겠어? 3개겠지. 4차는 근이 1개겠죠. 그죠? 거기서 1차에 대한 얘기와 3차에 대한 얘기가 세트로 묶이고 2차에 대한 얘기와 4차에 대한 얘기가 세트로 묶여서 얘들에서는 좀 더 심화 개념을 좀 알려주자면 나중에 되면은 홀수차 수면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짝수차 수면은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1차와 2차는 지금 현재 개념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1, 2차는. ax 제곱이고 a는 0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누구랑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공수원에서? 어떤 거랑 비교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항등식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항등식도 그렇고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에 얘들은 항등식은 어떤 거야? 원래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실제 얘들은 다항식이라고 표현하고 다항식은 성질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들 자체는 원래는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생겼다는 전제하가 어떤 거겠어? 얘들 식을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당근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당근을 쥐고 있어요. 당근을 쥐고 있으면 이 당근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성질이 변합니까? 당근에서 고구마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은 일정하고 얘들을 뭐다? 이렇게 채 썰었어. 채 썰어서 옆에 놔뒀거든? 놔두게 되면은 얘들의 형태만 변환된 거지. 맞지? 그지? 형태만 변환됐지 성질이 변환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채 썬다고 해서 그 감자튀김처럼 감자 스틱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등호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좌변식 자체를 변형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건 뭐 어떤 걸까? 방정식은 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당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당근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걸 하나를 채택하는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항등식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의 과정을 의미하고 과정을 의미하는 식이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결과론적이어야 되는 거야. 수많은 것들 중에서
등호가 만족하는 결과값을 찾아달라 라는 게 방정식이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과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난 언급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유진아 뭐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도 막 배우고 함수도 막 배웠잖아. 그럼 도대체 묻고자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두 개는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도연아, 눈빛을 왜 피해? 어?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있어요, 어떻게? 어떤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민지 씨?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 내가 몇 번을, 진짜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함수랑의 방정식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 함수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우리가 1차 함수를 처음 배웠어요. 1차 함수에서 너희를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 뭘 가장 먼저 배웠어요? 기울기를 가장 먼저 배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들을 배웠다고 하면 돼. 방정식과 함수 차이를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이제 여기가 저 카메라에 나를 촬영하고 있잖아. 내 카메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영상이지, 맞지? 하지만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막 가다가 여기서 찰칵 찍었어. 찰칵 찍고 나서 그러면 나의 지금 이제 이 위치 자체가 보존이 되지, 맞지? 그럼 이 위치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여기로 튀어나갈지 여기로 튀어나갈지 여기로 튀어나갈지 아무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 방향을 양의 평면으로 봤을 때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서 x 증가량인 건데 내가 뭐다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수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만큼 순간적으로 변화했을 때 순간적으로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방향 자체가 한계 있는 걸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가 방향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으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는 분수꼴을 나타내잖아. 분수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분의 분자가 돼. 그지? 그럼 얘가 약분을 해서 내가 이거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건 상관이 없잖아, 맞지? 순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인 B가 나온단 말이야. 거리랑 상관없이. 그걸 보고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렀고 기울기를 분수꼴로 나타내게 된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그래서 우리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고유 성질이니까 내가 여기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반짝하고 이동하면은 뭐다? 내가 이 방향대로 X축에 얼마만큼, Y축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야. 그럼 1차에서 1차 함수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맨 처음에 교육과정 내에서 기울기라는 걸 1순위로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서 오늘 배울 2차 방정식은 어떤 거라고? 내가 여기서 찰칵 찍히는 이 지점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차 함수를 배우면 2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과정을 배워? 도형이라는 걸 배워요. 도형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도형이라는 거는 점이 모여 뭐가 돼?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과정은 방정식일까요? 함수일까요?
방정식일까요? 함수일까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건 점에 대한 위치값들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선을 완성한 거잖아. 맞지? 얘는 방정식이 되겠지. 왜냐면 거기서의 위치값들의 모임인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헷갈려요? 점 찍혔어. 다음 점. 점이 이어져 나가는 걸로 봤어. 그래서 선이 되는 걸 봤다고. 선이 되는 거는 직선이 됐어. 여기서 직선이 됐으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기울기를 궁금한 거야. 이 점들의 위치점을 어떻게 이어간 게 궁금한 거야. 위치점들이 모여 있는 게 궁금한 거지, 1차적으로. 그래서 얘들은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뒤에 배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게 돼요. 근데 거기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혼동이 오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함수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함수라는 거는 성질 자체를 묻고자 했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묻고자 했을 때 성질 자체를 묻고자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얘들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기울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함수화를 시킨다라고 표현해.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한다면 그 위치점이 궁금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x 절편이나 y 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함수라는 건 성질을 다루게 됐다면 방정식은 결과잖아, 결과. 방정식이 결과가 됐어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지점에 대한 뭐가 궁금한가? 지금 현재 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궁금한 거지. 해서 얘는 총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얘들의 수치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진짜 봐, 이거 수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진위 여부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존재하냐고요. 존재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는 종류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래서 수치와 종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게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방정식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는 1순위로 어떤 거다? 수치에 대해서 표현했나요? 종류에 대해서 표현했나요? 라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에 관한 얘기가 시작될 건데 수치에 관한 얘기는 총 4가지 분류로 시작하고 이 4가지 분류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썼던 첫 번째 근의 공식이 나와요. 그럼 근의 공식이란 x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죠? 맞죠? 그렇게 되고 얘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얘들로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이 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근의 공식 중에서 여기 안에서 특수하게 있는 루트라는 게 보이나요? 그럼 이 루트 속에서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실수 체계에서는 뭐겠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루트 안에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가 실수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이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1순위를 또 따져주는 거거든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양수 하나. 2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양수 하나. 그럼 이 숫자 2개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한쪽은 플러스가 됐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됐잖아. 그럼 이 2개의 숫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다? 얘들 실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0 하나와 맞지?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0이 되겠지. 그럼 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어때? 겹쳐 있지. 그래서 이런 근을 보고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근이라고 불러서 중근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여기서 루트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꾸 나는 어떤 걸 판단해? 실제 근이 두 개인가? 중복되는 중근인가? 맞지?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은 복소수 i가 등장하겠지. 그지? 얘를 보고 허근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허근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들 자체를 판단하는, 종류를 판단하는 판별식이 되고, 판별식은 D라고 하고 얘들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판별식을 하고 싶으면 루트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기억하면 여기 속에 게 양수면 어때? 실근 두 개. 0이면 몇 개야? 중근. 음수면 몇 개야? 허근.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해서 얘들이 양수면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와 0이면 어떻게 돼? 중근 한 개. 알겠죠? 자, 0보다 작으면은 허근 두 개. 이 허근은 무슨 근이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데 크기가 똑같은 상황이지. 무슨 근이라고 불러? 무슨 근이라고 부르지? 허수 부분의 크기는 일치하나 부호가 반대인 걸 보고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불러? 그렇지. 켤레근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알겠어요? 신발도 한 켤레가 되잖아. 맞지? 짝이란 얘기야. 여러분과 다르죠, 조금. 맞죠? 이제 허수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허수는 여러분과 다르게 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두 개씩 움직여. 알겠지? 두 개씩 움직이니까 그럼 봐. 3차에 대해서는 근이 몇 개야? 3차는 근이 3개일 거 아니야. 허근이 최대 몇 개가 돼? 여기서 2개가 되겠지. 그럼 뭐다? 한 개는 반드시 뭐가 보장돼? 실근이 보장된다고 해서 실근 보장에 의해서 조립제법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어려워요? 조금?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될 부분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충격적인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고3, 여기 말고 고3 수업을 진행했어요. 고3 수업을 진행하니까 앞에서 정말 다 알아듣는 듯이 네, 네 이렇게 하는 정말 열정적인 남학생이 있었어. 고3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멘탈 터진 거야. 나만 모르는 것 같다고. 진짜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를 얘기해 준대. 1부터 100까지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대요. 그래서 애가 우울감에 빠져 있고 다음 날에는 선택 과목이었는데 되게 쉽게 했어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하나씩 다 하니까 그때는 또 그날은 또 집에 가서 너무 기뻐했대요.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런 목적을 잡고 고리를 잡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근데 그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이런 거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애들 상담해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확한 목적 설정이 안 돼. 그냥 그 문제는 이렇게 푼 게 단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남아있던 습관들이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습관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점이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 그럼 그 친구는 바로 극상위권을 띄워버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쟤는 수학적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수학적 머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얘가 딱 그건 거야. 여기 있던 과정들이 머릿속에 있고 이 과정들의 목적을 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딱 이 차이가 끝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부분에 나눠진 것들을 암기라도 하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내가 문제 유형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기본적인 소스를 암기해주고 나서 그 암기했던 소스만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여기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얘는 종류에서는 판별식도 있겠지만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있겠지. 개수를 묻는 문제도 어떤 얘기야? 여기로 파생되고 여기로 파생됐을 때 얘는 몇 개겠어? 그러니까 2개. 얘는 1개. 실근 개수 물어보면 얘는 빵개겠지. 허근이니까 보이지 않는 근이니까. 그럼 개수로서 2개, 1개, 빵개가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종류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종류들에서 얘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파생됐다는 점을 꼭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일부분에서 맨 처음에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치적인 측면이 궁금한 건지 종류적인 측면이 궁금한 건지를 먼저 판단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근의 공식이 있었다면 두 번째 인수라는 게 등장하겠죠. F알파가 0이면 X-알파가 인수라는 거 있지. 인수 정리.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된 게 뭐였어요?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야. 그럼 인수분해도 쓸 수 있겠지, 당연히. 그지? 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다? 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근이 주어지면 방정식은 등호를 만족하는 수치잖아. 맞지?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대입할 수 있겠지. 해서 뭐다? 대입이 돼.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대입을 잘해야 뭘 잘해? 대입을 잘합니다. 알겠죠? 재미없어? 재밌지? 아닌가? 자, 봐요. 여기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한 경우예요. 얘들에서는 인수인 걸 이용하는 거고 얘들에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잡으면 얘들은 가지고 있는 변화율이니까 고유 수치지, 맞지? 얘는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고 인수니까 x-알파에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어, 안 가지고 있겠어?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던 예식과 여기 있던 예식은 어떤 식이야, 서로가? 무슨 식이야? 과정이니까 항등식이 되겠지. 그지? 항등식이 되게 되겠고 전개가 가능하면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들 위에 거와 아래 거 같다라고 쓰잖아. 쓰게 되면은 얘들 둘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 얘를 봐봐. 어떤 거라고 하냐면 근 자체의 두 개의 녀석의 합과 곱이 있잖아. 맞지? 근의 합과 곱의 형태가 누구랑 관련이 있다? 2차 방정식의 x 개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해서 네 번째인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채택해서 쓰고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판단하면 판별식을 쓴다는 거. 요걸 머릿속에 먼저 엮어두고 자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나왔어. 2차니까 개수가 0이 아니다를 쓰겠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차 식이 주어졌는데 앞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희한테 반대로 묻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어?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개수가 0이 안 돼야 되는데 방정식이라고 언급하게 되면 뭐겠어? 반대로 얘기해서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방정식이니까 뭐겠어? 결과물을 원해. 구체적인 수치나 종류를 원한다고.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진위 여부나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그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총 4가지. 근해 공식, 인수, 대입, 근각의수. 이 중에서 판단을 하고, 종류라는 거는 판별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판별식은 뭐다? 근해 공식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루트 속에 게 양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는 0이면 뭐야? 중근이거나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이야? 허근이 되겠다.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2개, 1개, 0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먼저 고리가 잡혀야 되고, 그 고리에서 문제를 보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알겠죠? 네. 넘어가서,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은,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문제, 유형 2번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남겨두고, 옆에 요 정도만 써볼게요. 알겠죠? 여기서 한 문제씩을 얘들을 기반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자, 판서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찍으세요. 여기 요 장면만 찍고, 찍어놓고 나중에 따로 책에 정리하면 되거든요. 찍어놓고, 얘들은 지금 현재 한 파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 찍었으면 20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든 말든 우리는 똑같은 자세로 봐야 돼요, 문제를. 지금부터 볼 자세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남았어요. 1시간 20분 동안 똑같은 자세로 문제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가면은 끝인 건지를 자꾸 생각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접근해서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를 배우게 되면 알죠? 그 당시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너무 뚜렷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 방법이 지금까지가 좀 그런 경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학습 방법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어. 여기서 봐. 205번 보면 첫 번째 줄에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 나왔어. 자, 2차 방정식이가 뭐다? 2차 개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맞지? 방정식이다. 결과니까 수치냐? 맞죠? 수치냐? 종류이냐? 고민하겠지. 그지? 둘 중에 수치냐, 이제 봐. 첫 번째 개수가 0 아닌가 판단하고 나서 수치냐, 종류냐를 따지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치를 따지는 건지, 종류를 따지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봐봐. 2차 방정식 얘기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은 0이야. 자, 이렇게 표현했고, 맞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뭐야? 얘들에서 뒤에 뭐가 나왔어?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에 표현되게 되면 뭐다? 일단 첫 번째,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걸 봤잖아, 맞지? 자, 두 번째 어떤 거야?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뭐야? 다른 한근이 무엇이냐? 맞지? 그럼 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해요? 결과값이, 종류가 궁금해요? 수치가 궁금해졌지. 그럼 수치가 궁금해졌으면 총 4가지 케이스인 어떤 거? 근해 공식, 인수, 대입, 근각의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풀겠다. 그 중에서 어떤 거겠어?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하자? 대입하는 게 가장 빨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들을 통해서 대입을 선택하게 되고 대입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따라서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숫자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잖아. 넣게 된다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1과 3이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지. 다른 한 근이 목적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돼요, 안 돼요?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리죠? 자, 우리는 문제 풀 때 그거야. 미지수까지 읽어가면서 목적 설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걸 판단할 거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봤을 때 데이터 처리했잖아. 개수가 0이 아니고 확인했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수치냐 종류냐 판단하고, 수치냐 종류냐 판단하고 나서 뭐다?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수치적인 측면이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니까 완전히 수치지. 맞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결정해서 끝내버리면 끝나. 되겠어요?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거?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인데, 다음 문제 206번 문제가 있어요. 자, 206번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맨 첫 번째 줄 똑같아. 뭐부터 시작? 2차 방정식부터 시작. 내가 왜 2차 방정식부터 앞에 있는 첫 줄부터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지금 이제 진짜 거짓말 99.9% 학생들이 이걸 풀어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x제곱부터 봐요. 습관적이야, 이거는. 습관적으로 저거부터 보거든요. 얘가 구체적으로 몇 차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 여기 있던 왜 문자를 통해서 푸는 것만 연습을 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습관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 줄에 2차 방정식을 얘기했으니까 얘들에 대한 개수가 뭐야? 0이 아니다 되겠지. 첫 번째 거 보이죠? 0이 아니다 방정식이니까 수치냐 종류이냐 판단해야 되겠다.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봐. 이게 빨라지면 이거야. 하나씩을 보게 되면 빨라지면 2차 방정식 개수 확인하고 개수 0은 아니네? 그럼 뭐다? 수치인지 종류인지 판단해야지. 이게 당연한 자세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주어진 kx에다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는 0이야. 근데 한근이 어떻게 돼? 주어졌어. 1 마이너스 루트 2로. 대입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 맞지? 그 다른 나머지 한근을 구하라고 했고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봐봐. 얘들에서는 우리가 선택지가 있으면은 총 4개 중에서 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첫 번째 거 내가 대입을 얘기했으면 두 번째 거를 100% 대입을 쓰려고 했다고. 근데 얘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해봐. 그리고 나서 쌤 뭔가 감이 왔어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라고요? 그러면 켤레근이 1 플러스 루트 2겠군요. 틀렸죠. 왜냐하면 그 성질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근데 얘들은 뭐가 나왔니? 대놓고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무리수가 나왔죠. 그죠? 켤레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차라리 근 대입하는 게 오류가 없는 거야.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 맞지? 그게 더 나아요. 이상하게 얘만 봐서 막 꽂혀가지고 유형들로 생각해가지고 막 혈내근이 너무 어이없는 실수 아니에요? 이걸로 문제 날라가서 점수 한 4점에 오서 5점 깎였어. 그래서 1등급 날라갔어. 너 이제 2등급 1등이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2등급 1등들이 제일 서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9등급제였으면 2등급이었거든요. 맞잖아요. 실제 그런 친구들 많아요. 1년 정도 지냈는데 중간 1학기, 2학기 둘 다 2등급 1등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억울해 죽을 것 같지? 그 심지어 이제 그 다음 1등급에 0점 몇 점 차이야. 속상하죠, 벌써.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성을 살려서 실수를 안 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는 대입하는 것도 되겠지만 요번에는 요걸 선택해볼게요. 2번 인수. 아니 어쨌든 인수일 거 아니야. 얘가 뭔지 몰라도 봐.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하나가 확정되는 거야. 1하고 1 마이너스 루트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잖아. 그지? 이게 인수에 대한 형질이잖아. 그지? 그럼 1이 들어갔으면 얘도 1이 들어가고. 그럼 얘가 남는 게 뭐야?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돼야겠지. 몇을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수치가 2가 됐잖아. 요렇게 바뀌거나 요렇게 바뀐 거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로 확인했어. 이제 뭐야? 크로스해서 더할 거죠. 그지? K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여기서 우리가 케이스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방학 동안은 빠르게 숙제를 하고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나, 나는 요걸 이제 봐. 여기서 이제 나눠져 있잖아. 푸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고, 쟤들 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돼요. 선택해서 쓸 거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하면 되겠어? 얘들 나눠져 있던 4개에서 선택을 하고, 맞지? 그 중에서 하나를 연습을 해요. 정답을 맞췄어요? 그럼 뭐다? 맞춤 문제를 n차 회독이라고 하죠. 회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뭐겠어? 근해 공식도 한번 써보고, 인수인 것도 생각해보고, 대입도 한번 생각해보고, 근과 계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통 그래서 한 문제당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풀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방학 때 보통 어떤 친구들이 성적이 빵 뛰냐라고 한다면, 방학 때 이런 한 문제를 가지고 대입도 써봤고, 그리고 뭐다 인수도 이제 써봐서 될 수 있는 것들 다 써본 친구도 있지. 다 풀어보고 정답이 똑같은 거 체크한 친구도 있지. 그런 친구들이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자세를 취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N차 풀이가 좋다는 의미 자체는 그런 의미 때문에 좋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 있는 얘들 자체를 확실하게 너희들 걸로 만들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하는 방식이나 이런 상대는 똑같이 가야 돼, 이렇게. 알겠죠? 분명히 앞에 있는 유형이랑 뒤에 있는 유형이 똑같다고 느꼈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요? 다른 풀이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떤 차이가 생겼어요? 205번 문제는 상수항이 고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상수항이 고정이 안 돼 있죠. K-1로 돼 있잖아. 하지만 얘들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상수항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게 되겠지. 상수항 자체가 정해져 있고 상수항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얘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줌으로써 고정이 됨으로써 문제풀이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었어? 다른 생각이 들었어? 그럼 앞에 있는 문제랑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비교.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 아, 상수항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로서 생각도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데이터가 처리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하라는 기준이 요런 지점이라고. 알겠어요? 요렇게 학습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20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8번 문제. 20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첫째 줄에 뭘로 시작? 이 차 방정식으로 시작. 맞죠? 그럼 어떻게 읽히겠어? 자, 2차고 방정식이다. 맞죠? 2차고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뭐가 아니다? 개수가 0이 아니고 수치냐 종류라 판단. 이게 항상 일정해야 돼. 막 시험 기간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막 해설지처럼 달달달 외우는 습관이 돌아간다면 어차피 점수 변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내신 한 달 기간 3주 전에는 필요하다면은 너희들이 입학할 학교들이 사실 내신 대비가 다 정해져 있잖아. 아니 문일려고 안 봐도 비디오고 뭐 고잔고도 그렇고 뭐 논현고도 그렇고 안 봐도 비디오잖아. 전부 다 아예 대놓고 시험 대비하라고 나눠줘요.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문일려고. 문일은 뒤에 서술형은 물론 지금 원점 수학보나 그리고 이제 매해 들어가는 학교 애들이 얼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져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의 그때 시험을 보게 되면은 뒤에 서술형을 손대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1컷이 4% 컷이잖아. 너희들과 다르게. 4% 컷이 70점대 중반이 나와요. 2컷이 59가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1등급 커트라인이 59라는 얘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근데 1학년에서는 시험이 조금 더 쉬워짐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점수대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요. 내 예상으로는 한 70점대 중반 정도 맞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하나하나씩을 똑같이 이제 잡고 내가 만약에 80점대 중반이나 후반을 맞았어. 거의 전교권일 거야. 알겠죠? 중학교 때랑 완전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내가 실수 없이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08번도 이렇게 읽고 나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 kx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에 마이너스 kb는 0이야. 얘들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로 항상 간대. 자, 얘가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찍히는 게 뭐겠어? k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로 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건 무슨 식에 대한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풀고 있어요? 방정식에서 항등식에 대한 조건이 들어오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먼저 찍은 거부터 먼저 생각해. 2차 방정식이 결국에 뭐다? k 값과 관계없다는 거야? 아니야.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누구란 얘기야? 근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맞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찍었으면 얘에 대한 데이터의 목적을 먼저 쓰라고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표현했잖아? 2차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근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저기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떠올라? 1순위가 대입이었죠? 대입이 떠올라서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맞죠? 대입하게 되면 k에 더하기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b가 0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리고 a 플러스 1에 더하기 k에 1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구했지. 자, 여기서 봐. 얘를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썼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를 묶어냈지. 봐. 여기까지의 방정식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거야? 남은 항등식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뭐다? 자연스럽게 풀리지. 되겠어요? 끝난 거야.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55분? 몇 시에 일어났어, 미지는? 도현이는? 푹 잤네, 다들? 그치,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학교 다니다 보면은 주말에 9시나 10시까지 하면 푹 잤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닌가? 자, 나는 이제 내가 학창시절에는 항상 그랬는데 나는 주말에 9시나 10시 일어나면 진짜 푹 잤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는데. 아닌가? 자, 적었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자, 이게 여기 페이지의 문제가 남김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뒤에 유형 3번, 4번은 안 할 거예요. 절대값이랑 가우스는 3번, 4번, 5번 활용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가우스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사실. 학교 내신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왔던 학교가 있었네요. 문일여고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 안 나왔나? 확실해요? 안 나왔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근데 가우스는 학교쌤이 가르쳐 주긴, 문일인가? 가르쳐 주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학교쌤이, 가우스는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야. 실제로 학교쌤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딴지를 걸었을 때 그거는 문제가 무효 처리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알겠죠? 근데 학교쌤이 학교에 갔는데 막상 학교쌤이 가르쳐 주셨다. 그럼 약간 살짝 경계해야 돼. 낼 수도 있겠는데? 라고. 그럼 이제 그걸 빨리 들고 와서 선생님, 가우스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보통 학교쌤이 가우스는 다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자, 2차 방정식 209번. 2차 방정식이고요. 자, 2차 방정식 나왔어. 자, 어떤 거다? 2차고 방정식이네. 이제 끊어서 읽혀지죠? 끊어서 읽어줘야 돼. 2차고 방정식이네. 2차이니 개수가 0이 아닌 걸 확인됐죠? 그죠?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한 얘기니까, 방정식이니까 어떤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야.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르게 모든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네. 그럼 근이 확보된 상황이야,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야? 확보된 상황이네. 근을 직접적으로 어떤 거야? 근의 공식을 써서 수치적인 측면을 구할 수도 있겠네 라는 건 알겠지. 그리고 나서 한 근을 알파라고 설정했을 때 이 알파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근에 대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라는 역수관계를 쓰게 된 거죠. 맞죠? 역수관계를 썼다고요? 역수관계 쓰게 되면 내가 얘가 궁금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이거는 대수까지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얘는 꼭 필기를 해주세요. x 더하기 x분의 1이 t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고요.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t3승의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맞죠? 또 절대값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루트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t라고 한다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또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은 t 3승의 마이너스 플러스 3t가 되고요. 절대값의 x 더하기 x분의 1은 루트
t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지?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화가 되고 이 공식들을 외워주는 게 우선입니다. 얘는 유일하게 있잖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외우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잖아. 지금 미지수 형태가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제곱분의 1이야. 그럼 너희들이 판단은 뭐겠어?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하거나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자. 기준 잡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역수 형태가 필요한 상황이고 역수 형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얘를 뭐겠어? 양변에 대입할 수 있겠지, 알파를. 알파를 대입이라는 걸 선택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알파를 양변에 나눠. 그러면 뭐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가 나와? 1이라고 주어지겠죠.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바로 결과물이 나와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다 썼어요? 근데 넌 눈빛이 약간 MBTI가 E 같아. I예요? 네. 거짓말. 진짜예요. I, S, N, F, T. 다 틀린 것 같은데.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뭐 다 기준이 명확해지지, 맞지? 역수에 관한 얘기고 역수에 관한 얘기로 교환하니까 어떻게 돼? 딱 정답을 내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형태나 요런 이제 데이터들은 너희들이 정보량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10번을 갈게요. 자, 210번을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고요.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이 0인 양수근 알파야. 알파가 양수라고 콕 집었죠. 맞죠? 그럼 봐.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뭐다? 개수가 0이 아니고 수치로 표현할 건지 종류로 표현할 건지 판단. 맞죠? 똑같이 판단해주고 근데 근이라고 했고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을 직접적으로 뭐다? 구할 수 있다. 정해져 있다.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된 게 뭐겠어? 알파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에 마이너스 4에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6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맞죠? 지금 값 자체가 차수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럼 너희들의 목적이 뭐겠어? 차수를 낮춰주는 데 목적이 잡혀야겠지. 그러면 얘를 쭉 살펴보고 얘를 살펴봤을 때 얘를 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거? 3번 형태인 대입을 쓰게 된다면 (0이) 될 거고 대입했을 때 0이 됐어요. 는 0 됐지. 그리고 값 나왔지. 그러면 얘로 뭐 한다? 나눈 나머지로 읽히게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기억나요? 자, 나눈 나머지거나 아니면 차수 낮추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1이고 얘들도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1인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알파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또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다시 한번 뭐다? 차수 낮추기 가능 불가능? 가능. 맞지? 해서 차수를 낮춰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알파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되겠죠? 해서 전개하면 5알파 제곱에 플러스 24알파에 맞죠? 마이너스 5 돼야 안 돼요? 해서 여기서 뭐다? 알파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알파에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4알파가 나오겠지. 맞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알파 값을 구해줄 거야, 직접. 아까 정해져 있다고 했지?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수치 궁금한 거니까 근해 공식. 맞죠? 근해 공식 쓰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이 되겠지. 그지? 그럼 루트 8은 2루트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풀마 루트 2가 된다. 근데 양수라고 했지? 그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해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정답 완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요거 써주시고 5분간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또 차분히 또 다음 유형들 똑같은 자세로 한번 살펴볼게요. 쉬었다가 나갈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50페이지 볼게요. 자, 50페이지 보면은 이제 문제의 첫 번째 거 하나 볼게. 222번. 자, 222번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첫째 줄에 똑같아요. 무슨 식?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죠. 맞죠? 자, 2차 방정식에서 자,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3의 x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그러면 처음에 똑같은 자세로 보게 되면 2차니까 뭐다? 개수가 0이 아니다. 맞지? 확인했고. 그지? 방정식이니까 뭐겠어? 수치냐 종류냐 판단하고. 맞죠? 거기서 뒤에서 뭐가 나왔어? 조건이 서로 다른 어떤 거? 두 실근. 맞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방정식에서 수치적인 측면을 찍은 거야? 종류적인 측면을 찍은 거야? 실근이 서로 두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거야. 봐. 그런 것도 같아. 유진아, 너의 남자친구는 키가 180이 넘어? 라는 수치를 찍었어. 근데 거기에 앞서서 내가 뭘 해야 돼? 먼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먼저 따져야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면 돼요. 방정식도 똑같은 게 너 이 숫자 1 맞아? 2 맞아? 하기 전에 진짜 있는 거야? 이게 묻는 거야. 맞죠?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서로 한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면 뭐겠어?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근인지에 대한 종류를 묻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종류에 대한 채택이 된 거고, 이 종류에 대한 채택이 됐다고 한다면 근의 공식이 떠올라야 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떠올라야 되고. 맞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한 두 실근이면 양수여야겠지.
그지?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가 떠오른다고. 되겠어요? 해서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다. 얘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럼 b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4에다가 k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자, 여기서 4랑 4랑은 약분하고 k제곱에 플러스 6k에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양수다. k제곱 k제곱도 약분된다고. 되겠어요? 따라서 k가 크다. 뭐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니까 6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 되겠어요? 이때 정수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이런 똑같은 자리를 풀었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맞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계속. 그래야지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다음에 225번 문제 봐봐. 자, 225번 문제 보면은 2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해서. 똑같아. 2차 방정식이야. 자, 2차고 방정식이란 얘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2차니까 개수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맞지?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수치냐, 종류냐, 판단. 맞죠? 수치적인 건지 종류 측면인 건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2차 방정식이 이제 문제를 읽어가야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의 x의 플러스 1은 0이야. 얘들이 무슨 근을 갖는데 실근 갖는다고 했는데 뒤에 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어떤 거 해야 돼? 개수가 0이 아니다부터 시작.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같은 표현이 k는 불마일이 아니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다? 얘들이 자, 어떤 걸 물어봤어? 실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묻는 거야. 맞지? 그죠? 그럼 뭐다? 종류에 대해서 묻는 거지. 종류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 근의 공식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데 실근이잖아. 앞에 있던 문제랑 뭐가 달라? 서로 다른 애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졌지. 서로 다르다고 콕 집어서는데 이번에는 그냥 실근이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둘 다를 합치란 얘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제곱에 4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맞죠?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해서 슉슉 날아가면 맞죠? 얘들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전개되는데 요거 보이죠? 강제로 묶어낼 수 있는 인수가 있습니다. 해서 전개해도 돼요. 되고 얘에서 얘 빼면은 2가 남겠네요.
맞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지? 그지? 마지막으로 어떤 거? K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 안 되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야지 정답이라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자, 얘들에서 이제 226번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226번 문항 보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2차 방정식이라고 찍고 맞죠? 거기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k에 x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얘들 나왔으니까 2차고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읽어 또? 2차니까 개수가 0이 아니다. 방정식이니까 수치냐 종류냐. 맞아요,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가는 거야. 옆에 거 읽었더니 개수가 0이 아닌 거 확인했지? 그리고 얘들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돼요, 안 돼요?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또 다른 조건이 났네? 없지. 자, 얘랑 다른 조건이지? 인지가 되죠? 자, 파트들마다의 분류가 되면은 다른 조건이라고 인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찍었던 건 누구야? 방정식에 관해서의 기준을 먼저 잡았지. 그 다음에 중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종류예요? 수치예요? 종류가 되겠죠. 종류가 되면서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 근의 공식 속의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의 공식 속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요. 맞죠? 종류에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떻게 된다? 얘 중근이니까 는 0이지. 맞지? 그래서 d는 0임을 먼저 씁니다. 첫 번째. 맞죠? 해서 a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에 맞죠?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8k 플러스 4b가 0이 된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자, 4k의 제곱에 플러스 4ak의 플러스 a 제곱에 이렇게 약분되겠죠? 맞죠? 해서 뭐다? k, 4k로 묶어내면 a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4b가 돼서 얘들은 0이다가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얘가 0이 되면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 되겠어요? 그럼 뭐다? a가 마이너스 2면 뭐다? 4를 집어넣고 4 플러스 4b는 0, b는 마이너스 1. 돼, 안 돼?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될 것인 것까지 확인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A랑 B를 다 구했으니까 정답 끝.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되겠죠? 아, 그리고 오늘 1시에 끝나잖아요. 오늘 조교쌤도 불렀거든요, 2시에. 밥 먹고 와서 공부 더 하실 수 있나요? 뒤에 일정 없잖아. 지금 하기 싫은 거잖아, 지금. 2시부터 아니면 5시까지 3시간만 하는 건 어때요? 너무 적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그래도 오늘 내일 이제 그 2차 방정식은 좀 완수를 했으면 해서 제가 아예 그 문제를 골라서 프린트로 한 50문항 정도를 연습을 시킬까 하거든요. 어떨까요? 뒤에 일정 있어요? 저 눈빛 피하지 마시고요. 윤서 씨인가? 맞죠? 네. 어때요? 어때요? 근데 어차피 뒤에 약속 없잖아. 맞잖아. 내가 딱 알아. 이제 보통 여학생들은 뒤에 약속이 있으면은 편하게 안 와요. 이미 이제 살짝 꾸며서 일단 끝나고 약속 가야지 라고 신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들 지금 오늘 약속이 없어. 이거 꾸밀 수 있잖아. 어? 이거 꾸밀 수 있잖아. 물론 너도 이제 자연스럽게 잘 꾸미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꾸민 게 아닌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나는. 왜냐, 첫 번째, 모자를 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머리 감기 귀찮아. 하고 모자 팍 눌러 쓰고, 어제 저녁에 감았으니 감은 거지 뭐. 이렇게 온다고. 너무 잘 알지. 해서 점심밥 먹고, 이제 딱 쉬운 문제, 50문제 할게요. 그럼 그거 다 완수하면 집에 가기. 알겠죠? 알겠죠? 어때요? 그렇게 싫어요? 좀 부탁하자. 야, 25분 너무 적어. 아니, 25문제 솔직히, 아니, 10분이면 다 풀겠다, 25문제. 아, 근데 난이도를 얘기 안 했잖아. 25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난이도도 돼? 아니. 그럼 50문제 나을걸? 50문제는 다 하문제? 하에서 중문제. 중에서 하.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빼고 배제하고 그 50문제를 주는 거야. 연습을 하고 갔으면 해서. 대신에 1시에 끝나고 나서는 밥을 먹을 시간이 있잖아. 1시간 동안. 밥을 이게 원래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친구를 또 이제 점심밥 먹고 그리고 나서 또 클리닉을 할 거기 때문에 클리닉 조교쌤을 오늘 또 불렀어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휴무로 드릴까 하다가 그냥 불러야겠다 해서 불렀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래도 그 물어보거나 하는 거는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교쌤 짱 잘 가르쳐. 조교쌤 못 봤지 아직? 넌 본 적 없지? 본 적 있죠? 친절하시죠? 친절하시죠? 그래서 조교쌤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엄청 착하세요. 응? 이쁘냐고? 이쁘세요. 엄청 이쁘지? 맞지? 응. 키 크고 엄청 미인이셔. 키가 크다고요? 어?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키가 크면 남자예요? 키가 근데 요만한 것 같으신데? 요 정도? 여자치고는 크죠? 응.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알겠죠? 235번 볼게요. 약속한 거다. 이따 체크한다 나 2시에. 알겠지? 윤수 알겠죠? 아니 딴 데 보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알겠지? 약속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의 포인트에서는 같은 표현이 쓰인다는 거를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235번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2차식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나와. 맞죠? 똑같지?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자, 2차식이 나오면 뭐겠어?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계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똑같지? 그지? 자, 계수가 0이 아니면서 어떻게 돼? 얘들 식에서 얘가 조건 자체가 2차식이니까 방정식의 의미가 아니지, 맞지? 근데 얘가 뒤에 뭐가 나왔어? 뒤에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완전 제곱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얘들이 어떤 식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꾸며진 형태를 보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얘들 자체에서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꼭지점의 위치가 t, 0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지? 그지? 그럼 그게 이제 x축에 접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얘들이 접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중근을 갖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얘 표현과 얘 표현이 어떻게 돼? 같은 표현이란 거 알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2차 방정식 쪽으로 봐. 2차식에 대해서 표현했고, 이 2차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1의 x에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5k의 플러스 4가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했잖아, 맞지? 개수가 0이 아니면서 얘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은 접하고 중근 갖는 거죠? 맞죠? 그럼 뭐다? 판별식 D가 어떤 거다? 0이다. 돼요, 안 돼요?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 돼, 안 돼?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뭐 B제곱 마이너스 4A를 쓰는 거예요. 해서 하게 되면 4K제곱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4 하고 슉슉 날아가고 12K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K는 1이다.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네. 깔끔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인 거 꼭 아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근을 무슨 근이다? 중근에 대한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다. 돼요, 안 돼요? 표현이 같다고 하니까 사실 유형은 달라지는데 생각하는 고리는 항상 일정하죠. 맞죠? 그지? 네, 판단 내리는 과정들이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239번으로 갈게요. 자, 239번 문제가 있어요. 자, 23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3x제곱에 자, 똑같아요. 2차 방정식에 식이 나오고요. 그럼 2차고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뭐다? 개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하고 방정식이니까 뭐다? 어떤 거다? 수치냐? 그러면 종류냐? 판단한다. 돼, 안 돼? 수치냐 종류 판단하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얘기했고 뒤에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은 0이야. 돼요, 안 돼요? 얘들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얘들 봐봐. 개수가 0이 아닌 거 확인했고 수치인지 종류인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정해져 있다. 되겠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때 정해진 거에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속해 있다. 돼, 안 돼?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묻고자 했던 형태가 근에 대한 수치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고, 맞지?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 판단 내렸으니까 어떤 거? 인수, 근의 공식, 근과 계수, 대입 중에서 고려하겠다. 돼, 안 돼? 했는데 뒤의 형태가 알파 3승에 플러스 베타 3승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보게 되면은 얘는 곱셈 공식에서 표현되어 있던 거지. 그지? 곱셈 공식에서 표현되어 있던 거고 곱셈 공식에서 표현되어 있던 형태의 얘는 근에 대한 합과 곱을 안다면은 얘를 둘이 안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된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곱셈 공식에서 그래서 뭐다? 3개 중에서 2개를 주고 구하자.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 맞지?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곱셈 공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근에 대한 합과 근에 대한 곱이 궁금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이라는 녀석과 누구겠어? 개수랑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관계식이 궁금하게 된 거야.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채택하게 됐고 근과 개수의 관계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다면 얘들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알파 베타가 된다면 a분의 c가 된다는 이러한 식의 형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 쭉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속해 있던 내용이죠. 해서 뭐다? 여기서 그대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3분의 8이 되겠죠.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3분의 8인 것까지 확인을 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근의 합과 근의 곱으로 아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쓰게 되면 끝.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어요? 네. 해서 넘어가게 되면 240번. 자, 240번도 마찬가지인 게 2차 방정식이 먼저고요. 이 차 방정식 2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5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 할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지? 2차고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니고 확인했더니 방정식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 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근에 대한 수치를 채택하는 거고 수치 중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묻고자 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야.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절대값을 봤을 때 절대값은 누구랑 일치해? 제곱의 루트와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맞죠? 제곱의 루트와 일치하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얘들은 루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들은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루트
4분의 1에 맞죠? 4를 곱할 거니까 뭐겠어? 플러스 10 되겠죠. 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루트 4분의 41 이렇게 되겠네. 맞죠? 하게 되면은 얘들은 2분의 루트 41이다 해서 정답 마무리 되겠지.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241, 242는 요거 충분히 복습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내일 이어서 갈 거고요. 넘어가서 24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43번 문항 보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맞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고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첫째 줄에.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x제곱에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2의 x에 플러스 1의 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라고 할 때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니고 방정식이니까 수치 혹은 종류를 판단할 거야. 맞지? 수치를 볼 건지 종류를 볼 건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인했더니 개수가 0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에 대한 수치에 대한 판단이겠지. 그지? 되겠어요? 수치에 대한 판단이 됐고 수치에 대한 판단이 되고 나서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까지 끊어주고 이 미지수 형태까지 봐야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어떤 걸 이용할 건지. 근데 미지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A알파에 맞죠? 플러스 1에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A 베타에 플러스 1이야. 얘들의 값은 이지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요런 형태와 얘 형태가 나왔잖아, 맞지? 얘 형태가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나오냐? 얘들은 2차 이상의 형태가 곱으로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지? 아까 2차 이상의 상태에서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했죠? 차수를 낮추려고 노력했지. 차수를 낮추려고 노력했지.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 썼던 게 뭐겠어요? 제일 만만한 근대입이었어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알파에 맞죠? 플러스 2 알파에 플러스 1은 0이고 넘어가게 되면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알파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알파가 되겠다. 맞죠?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베타 자체도 대입하게 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은 2 베타다. 마이너스. 돼, 안 돼? 해서 얘를 고치게 되잖아? 고치게 되면 4 알파 베타가 되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4 알파 베타가 되고 4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라는 수치는 거기서 봐. 처음에 근대입을 이용하고 나서 차수를 낮춰주고 나니까 근의 곱이 나왔어요. 맞죠? 근과 무슨 관계?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적어줍니다. ax 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는 거. 되겠어요? 해서 이런 형태로 보여지니까 알파 베타 들어가게 되면 a분의 c 값이 얼마다? 1 해서 4로 확정난다. 돼요,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어디까지 됐어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네. 요건 근각예수를 쓰잖아. 알파 베타는 A분의 C지. 여기서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1분의 1은 1 돼서 4 곱하기 1이니까 4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겠어요? 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되겠죠? 네. 그리고 244번. 24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한 2분 들여 볼 테니까 고민 먼저 해봐요. 자, 해보셨나요? 자, 244번 보면은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똑같죠? 2차고 방정식이니까 개수가 0이 아닌지 확인하고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수치냐 종류냐 판단한다. 맞지? 그런데 얘들은 개수가 1이면서 0이 아님을 판단했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해서 얘들은 0이 되겠고 얘들에서의 무슨 근? 두 근을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서 알파 베타 찍었으니까 수치적인 측면이겠지. 그럼 4개 중 하나를 판단할 거고 그 4개 중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에 플러스 4 베타가 나왔고 얘들의 값을 뭐한대? 구하라고 나왔지. 근데 봐, 처음에 착각 들겠지. 쌤 이거 오타 아니에요? 뭔가 오타처럼 생겼잖아, 맞지? 아닌가? 알파랑 제곱인데 얘네 4 베타가 나니까 오타지 않나 막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오타가 아니라 제곱의 차수를 봤으면 제곱 자체만 먼저 낮춰줄 생각을 해야겠지. 맞지? 그래서 기억나는 게 뭐겠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겠어? 근대입 해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7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7이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대입하게 되겠고 그럼 뭐다? 4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7이 될 거잖아. 되겠어요? 그럼 근에 대한 뭐겠어? 합이 나오겠지? 그죠? 근에 대한 합은 얘들에서는 두 번째 근과 계수로 쓰자. 맞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거 있죠? 합이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된다? 16 마이너스 7이 될 거니까 정답이 뭐다? 9가 된다. 되겠어요? 차근차근 가니까 할만하죠? 해서 일단 여기 전체에 이제 밑에 문제 어려운 문제 남겨두고요. 추가적으로 뭐 뒤에 조금 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내일 오전 11시에 또 이어서 갈 거고요. 일단 조금 기다리시면은 숙제가 나올 거예요. 50문제. 난이도 일부러 적당하게 맞췄어요. 열심히 집중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뭐 각자 집에서 점심을 먹겠죠, 맞죠? 점심을 먹고 2시부터 클리닉을 시작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잖아. 타협 봤어, 맞지? 충분히 줄여줬어요? 이거 협의를 본 상황이잖아. 아니야? 협의 나랑 봤잖아. 내가 3시간 분량 주려고 했다가 1시간 반으로 줄였잖아.